오늘은 제가 이 보수 바닥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김혜지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김혜지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이것이 장애인 비하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정치인 김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혜지가 매우 충격적이게도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을 직접 고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당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지만은 공당의 국회의원이, 그것도 비례대표 의원이 당 소속 대변인을 고소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첫 번째로 정치인은 공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비판에 대해서 고소로 막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이건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내부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행동입니다.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책임과 언론의 자유, 내부 견제와 균형,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김혜지는 정당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 표현조차 범죄화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보수 정당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가 않고 민주 정당의 운영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의 세계에서 상대가 장애인이라고 한다면은 비판을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존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판 이꼴 정치적 혐오 프레임으로 변질돼가지고 그러한 악의적 프레임이 동원되게 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진짜 장애인들에게 손해입니다. 금배지를 달고 있는 김혜지가 당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그런 프레임까지 더 씌워지는 순간 장애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방패로 보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작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훨씬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장애인이면 건드리면 안 되냐? 이런 왜곡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장애가 정치적 도구가 되는 순간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의 대변인은 정당 내부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변인을 그 당의 의원이 직접 나서서 고소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변인은 누구를 대변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586 언론 노조 산하에 레거시 미디어들이 난리를 치면서 물어뜯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 장애인 비하니 뭐니 도대체 어떠한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몰아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에 할당해서 문제다, 당론을 거부하는 김혜지는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느냐,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얘기에 공감하실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김혜지는 지금 당원들과 당론보다도 개인 감정으로 이러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게, 살다가 현직 국회의원이 자기 당의 대변인을 고소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혜지다. 저는 그런 배응망덕한 사람 처음 본다. 저는 좀 비례대표 공천을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에 할당해서 문제다. 막말로 김혜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다.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는가. 오히려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것이다. 여기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껏 김혜지의 행보를 지켜봐왔던 당원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100% 공감할 내용 같은데,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든 586 언론 노조에서는 박민영 대변인과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뻔하죠. 사실 뭐 한동훈, 김혜지 같은 인물들이야말로 자기들에게 길들여져 있는 강남 좌파들인데, 그러나 이번에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선되었던 장동혁 지도부, 김민수 최고, 거기다가 요즘에 굉장히 좋은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까지, 이들이 똥86 언론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갖고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을 공천 2번 준 게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당대표실에 들어갈 때 비대위원인 김혜지를 에스코트하면서 들어가는 게 기사가 많이 났다. 김혜지를 일종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한 것이다. 이거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한동훈이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서 옆에 그냥 어떻게든 그냥 김혜지 끼고 다니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따뜻한 강남 좌파입니다, 나는 이렇게 스윗한 똥86입니다, 한 손에 스타벅스 커피 딱 들고 옆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까지, 나는 이렇게 포용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강남 좌파식의 이미지 정치죠.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고, 또한 이제 김혜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적어도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누가? 김혜지가. 거기다가 김혜지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공천을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 토시 하나 버릴 게 없는 정말 촌철살인이자 지금 당원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멘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김혜지가 직접 나서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게 정말 놀랄 노짜다. 자,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하면은 무지성 혐오몰이하는 스테레오 타입부터 벗어야 한다. 장애인을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서 과대표되어서는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혜지가 비례대표로 2번이나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과대표 되었다고 말을 한 것이지,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최보윤 수석대변인과 같이 당론을 존중하면서 투쟁 전선에 앞장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지지와 존경을 표한다. 이게 어떻게 봐서 장애인 비하입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장애인 비하로 몰아가는 게 586 언론 노조의 무서움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김혜지 같은 경우에는 동성혼 법제화의 공동 발의자입니다. 가족 구성권 3법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동성 간의 결혼도 법제화를 시키는 이러한 법안까지 들어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김혜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이미 보수적 가치와는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이념에서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며 가족 구조의 안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동성혼 합법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보수의 관점과는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법안을 민주당도 정의당도 아니라 김혜지가 합세를 해가지고 발의를 시켰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많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이념적 배반을 선사한 것입니다. 애시당초에 김혜지가 제대로 된 이념이 있겠나 싶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연락 잘 안 하는데 이러면서 탄핵 찬성 김혜지, 한동훈에게 받은 문자 이러면서 또 인터뷰하면서 막 언필들을 했었는데, 한동훈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잘 안 하는데 탄핵안 첫 번째 표결한 뒤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러면서 탄핵 표결 뒤에 막 지들끼리 나와가지고 난리들을 쳤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마치 대단한 소신이 있는 것 마냥. 당신들은 그냥 이념도 신념도 없고 한 자리씩 해먹고 싶은 기득권들일 뿐이지, 그거를 무슨 대단한 업적인 것 마냥 포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땐 장애를 떠나가지고 당신들의 행보는 그저 비열하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김혜지가 인권위가 윤석열 지켜야 했나, 국힘 의원 중 첫 비판 이러면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것이, 제가 여러분들 직접 인권위까지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방송 키고 1인 시위도 했었고 직접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그 현장을 취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인데, 국힘당의 비례의원이라는 인간은 이딴 얘기나 하고 앉아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부분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다는 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설에 수용된 중증 장애인도 아니고 멀리 팔려가서 무임으로 일하는 염전 노예도 아니잖아요? 와, 진짜 학을 뗐습니다. 자, 우선은 이러한 김혜지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극단적인 피해 계층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본질적인 논거와의 연결이 아예 없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여러분들, 방어권 보장 여부는 당연히 헌법에서 보장되어야 되는 필요한 절차인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중증 장애인도 아니고 염전 노예도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냥 감정적인 레토릭입니다.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식을 김혜지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과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까? 이거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자 위법성 판단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그냥 감정적인 언행이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김혜지가 인권위의 판단 문제를 갖다가 내란 옹호 프레임으로 단정을 지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내란을 옹호한 게 맞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들, 인권위에서 논의가 된 것은 방어권 보장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내란 옹호로 단정하면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자 인권위의 합리적 판단을 갖다가 반헌법적이라고 몰아가는 꼴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혜지의 이러한 발언은 국가적 인권 시스템 자체를 정치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권위의 절차적 판단을 갖다가 내란 옹호니 뭐니 이러한 형사 범죄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가 없고 감정만 실려있는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아니, 방어권 보장 자체가 헌법적 권리인데 이것을 왜 문제 삼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혜지 본인이 내란죄 외환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온 정치권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은 그럼 그때 방어권 보장해달라고 안 할 겁니까? 중증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방어권을 왜 보장해줘야 되냐, 이런 식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을 보면은 김혜지는 헌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김혜지를 공천한 게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이죠. 진짜 그야말로 한동훈이 튀긴 똥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김혜지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보수의 핵심 가치를 전부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질서,
법치, 절차 전부 다 무시하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왜 하냐?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보수의 정의입니까?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절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리 원칙이고 법과 질서,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혜지는 보수의 이념은 물론이며 정치인으로서 기본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에서는 항상 책임 정치가 강조되는데 김혜지는 당론부터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비례대표도 2번이나 연속으로 혜택을 받고 당론도 연속으로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정치적 부담은 당에 전가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김혜지가 당 전체의 방향성과 충돌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을 데려온 게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김혜지를 공천하고 당 내부적으로 지원했던 한동훈은 이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제로 한동훈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김혜지를 전략적으로 기용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따뜻한 강남 좌파 감성으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들고 옆에 이제 김혜지 액세서리처럼 끼고 다니면은 언론에서 띄워주고 약자를 포용하는 정치인, 이러한 이미지 마케팅을 해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 하나의 이미지 전략으로 써먹었다는 것이 수많은 비평가들의 분석이고, 누가 봐도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결국에 한동훈이 비대위를 구성할 때 젊은 비정치인들을 대거 지명을 했는데 그 중에 김혜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때 당시에 한동훈이 열심히 외치고 다녔던 운동권 특권을 청산하겠다, 이러한 구호 아래 실질적인 보수 노선이 변한다든지 전투력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동훈이 한 거는 이미지 쇼, 정치적 연출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김혜지를 포함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한동훈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자스민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김혜지가 지금 얼마나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고 있는 것인가. 이자스민 같은 경우도 2012년에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을 했었는데 이자스민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출신에다가 귀화를 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 이주민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자스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새누리당의 색깔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당을 옮겼습니다. 지금 정의당으로 갔죠. 김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스민과 비교해봤을 때 2번이나 비례를 받았으면서도 보수당의 핵심 기조, 절차, 당론, 보수 정체성 무엇 하나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충돌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안 맞고 당의 정체성과 맞지도 않고 당론도 안 따를 거고 절차도 안 따르겠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쪽에 가가지고 정치를 하라 이겁니다. 근데도 김혜지는 보수 정당의 비례 혜택은 그대로 받고 싶어가지고 절대 탈당은 안 하고 정작 행동은 계속해서 당의 기조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례대표라는 것 자체가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주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가치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의견이 다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당과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의 위반입니다. 그야말로 배신인 것이죠.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것이 국민이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뽑히지만은 비례대표는 그냥 당이 명단 쫙 짜주고 그냥 밀어주면 자동으로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고 유권자들의 검증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자리를 2번이나 연속으로 받았다? 이것은 당 내부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죠. 그리고 동일 인물을 반복적으로 공천한다는 것 자체가 대표성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비례 의석은 한 명에게 장애인 몫을 다 몰아주는 자리가 아니죠. 장애인 내부에도 청각장애, 시각, 지체, 발달, 자폐 이러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은 좀 이제 각각의 대표성을 갖고 좀 돌아가면서 이제 맡아야 되는데, 시각장애 하나만을 대표하는 김혜지가 2번이나 대표성을 독점한다는 것은 다른 장애 당사자들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셈이죠. 장애인 전체에게 배정된 대표성의 몫을 갖다가 김혜지 혼자서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취지가 뭡니까?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냥 같은 사람으로 채워 넣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 약자의 목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국회에 들어오게 해라, 이건데 완전히 지금 그냥 본말 전도돼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김혜지가 기득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가지고 특정 인물에 대해 반복적인 특혜를 주고 공천을 했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 인물들을 이미지 좋다, 약자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 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데려온 이 한동훈에 대해서 반드시 다운 게시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밝혀가지고 경찰 수사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정체성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과 신뢰를 모두 무너뜨린 게 실제로 한동훈이 공천한 인물들이 지금 국힘 내부에서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에 와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보수의 가치는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든 장애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를 이해를 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려는 기본적인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당에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그것이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정치적 소비일 뿐이죠. 그리고 비례를 2번이나 받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입니까? 이거 자체가 다른 장애인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고 정작 묵묵히 살아가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장애를 앞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장애를 정치적 프레임과 이미지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더 불공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원흉인 한동훈을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한동훈이 대장동 이슈에 탑승해가지고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86 언론 노조 산하의 레거시 미디어들도 열심히 한동훈과 이준석 계열들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을 같이 비판해준다 해가지고 우리 편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띄워주는 것은 그들 입맛대로 조종하기가 쉽기 때문에 띄워주는 것이지 별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가 저를 포함한 유튜버 집단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레거시 미디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뉴미디어들의 말을 들어서 당선된 그러한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와 압박을 가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들을 쫓아가봤자 결국에 그 속에는 썩은 냄새만 가득한 법입니다. 당의 이념과 전혀 맞지 않는 행보들을 보이는 인간들을 뿌리채 뽑아야 결집과 통합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해준TV 곰탕도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굉장히 또 판매량이 저조하다 그러는데 우파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많은 도움을 또 여러분들께서 주셔야 됩니다. 제 채널은 대단한 광고비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우파 광고주분께서 직접 주신 한우고기 곰탕 4kg에 6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 금액은 여러분들 무려 쿠팡 네이버보다 5,500원이나 더 할인해서 판매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010-2272-3864로 문자나 전화 주셔가지고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